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온라인 캔들 디퓨저 조향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강사 송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저희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디퓨저와 캔들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시간으로 디퓨저란 어떤 것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소개해 드리고요. 상황별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필요한 아로마를 알려드리고 실습까지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에 적혀 있는 혹시 일상에 지친 하루 향기로 힐링하세요 라는 제품 보셨나요? 이 수업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상에 지친 하루 향기로 힐링하세요 라는 말은 제가 추구하는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저를 통해 수업을 받으셨거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향으로 인해 잠시나마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슬로건이에요. 실제로 힐링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전 보람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후각은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에 밀접하게 연결된 후각신경구를 통해 입력이 되어 오감 중 가장 강렬하면서도 오랫동안 뇌에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냄새,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예쁜 여성분의 향기를 맡았을 때 지나간 연애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우연히 맡게 된 향기에서 예전에 갔었던 여행지에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처럼 강력한 향기는 향기 마케팅으로도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예로 교보문고의 페이지 향이 있어요. 교보문고를 방문했을 때 그 특유의 특별한 향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은 문의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디퓨저가 출시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향기와 함께 많은 기분 좋은 기억이 하루하루 쌓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제의 사전적 의미는 냄새를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대표 제품으로는 캔들, 디퓨저, 석고방향제 등이 있고요. 그중 오늘 강의해드릴 디퓨저는 향이 나는 베이스에 스틱을 꽂아 그 공간에 향이 퍼지게 하는 방향제입니다. 먼저 디퓨저 만들기 재료는 디퓨저 베이스, 향료, 디퓨저 용기, 디퓨저 스틱, 저울, 유리막대 등이 있는데요. 먼저 디퓨저 베이스는 디퓨저의 발향을 높여주고 지속력을 오래가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향료는 프레그런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프레그런스 오일은 인공 향료이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브랜드들은 웬만한 향은 다 있을 거고요. 레몬이라든가 라벤더, 아카시아 이런 향들도 다 웬만하면 다 찾으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보다 강한 발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센셜 오일은 천연 오일인데요. 이거는 식물에서 수중 증류, 압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오일입니다. 천연 오일이고요. 고농축이에요. 라벤더 15ml의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벤더 약 14kg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농축된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휘발성이고요. 오일별로 이제 신체에 실제 작용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엄청난 주의를 필요하세요. 무턱대고 사용하지 마시고 이 오일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게 나한테 맞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 깊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별로 아로마 디퓨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집중력 향상이에요. 집중력 향상에는 레몬,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그리고 프랑킨센스, 페퍼민트 등이 있는데요. 그중 레몬은 진정작용, 집중력 향상, 기억력, 뇌를 자극하고요. 신선한 기분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무기력할 때 활력을 업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호흡기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머리를 맑게 해주고 또 정신 집중,
시켜줍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기, 천식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페퍼민트와 프랑킨센스 등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에요. 두 번째로 안티스트레스. 스트레스 없으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오일은 라벤더, 스윗 오렌지, 일랑일랑, 그리고 시더우드, 자스민 등이 있는데요. 먼저 라벤더. 아마 아로마 오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오일이 아마 라벤더가 아닐까 싶어요. 라벤더는 그만큼 기능도 많고 효능도 엄청 많아요. 라벤더는 긴장감 해소에 좋고요. 피로회복, 진정작용, 불면증, 항바이러스, 항우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윗 오렌지는 피로와 긴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요. 상쾌한 기분을 내주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의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우울감 해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랑일랑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향기예요. 정서에 아주 강한 효과를 주고요. 좌절, 분노 조절, 그리고 행복감, 신경감인 불면, 우울증에도 좋고 고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에 시더우드랑 자스민도 이런 안티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데요. 시더우드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강화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인내심을 불어넣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자스민도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줘서 안티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면에 좋은 오일인데요. 아마 아로마 디퓨저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라벤더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불면증, 진정작용 등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모마일은 마음 진정, 불면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모마일은 숙면에 도움된다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차로도 아마 많이 즐기실 거예요. 그리고 샌다루드 오일도 진정 효과, 불안, 신경 긴장, 불면증, 우울, 정신적 안정감 등에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수면 유도에는 라벤더와 스윗 오렌지를 조합해서 하시면은 아이들 수면 유도하는데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로마 오일은 뭐 라벤더처럼 라벤더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었잖아요. 라벤더는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다 효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퓨저 만들기를 하기 전에 죄송해요. 앞서 설명드린 오일을 모두 다 구비해서 넣으시면 좋긴 한데 아로마 오일 자체가 일단 가격대가 너무 높고요. 꼭 제가 설명드린 뭐 5가지, 3가지 이걸 다 구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오일만 집중해서 디퓨저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 중에 뭐 2-3가지 정도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 프레그런스 오일과 인공 오일을 적절하게 블렌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디퓨저 만들기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집중력 있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중력 강화에 좋은 아로마 디퓨저 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퓨저는 디퓨저 베이스와 향료를 보통 7:3 비율로 해주는데요. 나는 향이 조금 강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베이스 6, 아로마 오일 4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오일을 섞기 전에 먼저 향료들을 블렌딩 해줄 건데요. 오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로즈마리 오일과 그다음에 레몬 그리고 이렇게 페퍼민트 이렇게 이용해서 아로마를 블렌딩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블렌딩을 하실 때 보통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 노트 이렇게 비율대로 하는데요. 탑노트는 향을 맡으셨을 때 첫인상을 담당하는 탑노트고요. 요거는 뭐 레몬과 뭐 오렌지, 페퍼민트 이런 종류들이 있고 보통 탑노트를 30에서 50%, 그 다음에 향의 중심을 잡아주는 미들노트, 요거는 뭐 로즈마리, 라벤더 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40에서 60%, 그 다음에 지속력이 가장 강하고 묵직한 베이스 노트는 10에서 30%. 베이스 노트에는 뭐 프랑킨센스나 시더우드 등이 있어요. 이렇게 비율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용자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그 향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향을 더 많이 넣으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향을 블렌딩을 하실 때 보통 10g을 계량하신다고 한다면은 요거 1g, 1g, 1g씩 섞어 보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 향들을 추가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g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 100g의 베이스를 디퓨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아로마를 섞어 가지고 30g을 한번 계량을 해 보겠습니다. 저울을 이건 저울이에요. 저울을 놓고 전원을 켜 주신 다음에 이런 유리 비커에다가 향료들을 각 넣어서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이 비커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알코올 소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려놓으시고, 보통 아로마 오일은 이런 차광병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드롭병이라고 해서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방울방울 해볼게요. 요거 한 20방울이 한 약 1g 정도가 되는데요. 혹시나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요 드롭수를 계산하셔가지고 계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몬과 그리고 페퍼민트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즈마리.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총 30ml의 gram이 필요한데 일단은 25 정도를 맞춰봤어요. 여기서 내가 조금 향을 맡아보시고 조금 더 이 향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향들을 추가해서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량을 하시는 거는 저울을 이용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리 비커에 이렇게 미리가 나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계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아로마 오일은 반드시 사용 후에 뚜껑을 닫아주세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향들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유리막대 이용해서 살짝 저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베이스, 디퓨저 베이스 70g과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베이스에 이렇게 맞춰주고요. 아까 블렌딩 했던 오일을 여기다가 부어주겠습니다. 다시 유리 막대 이용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퓨저는 이게 사실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용기에 옮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디퓨저는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바로 사용하시기보다는 프레그런스 오일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정도 숙성 기간을
이렇게 거쳐주시고요.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는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디퓨저 베이스에 있는 알코올 향들이 좀 날아가고요. 그리고 베이스와 그 향료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조금 더 깊은 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리병에 담아 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뚜껑이 없는 용기들도 있는데 웬만하게 시중에 판매하시는 제품들은 이렇게 다 속마개가 있는 이런 속마개가 있는 유리 용기예요. 요거를 뚜껑을 잘 닫아서 아까 말씀드린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요대로 요런 디퓨저 많이 보셨죠?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예쁘게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갈이나 이런 데코 소재들을 넣어서 바다 모양의 디퓨저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차량용 디퓨저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디퓨저는 사용하시는 용기에 따라서도 어디에 걸고 어디에 DP하냐에 따라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만든 이 디퓨저는 조금 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두 번째 사진처럼 크리스마스 디퓨저를 한번 꾸며볼게요. 이런 산타 목도리를 이렇게 둘러주고요. 이런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스티커들도 이용하시면 스티커만으로도 아주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용기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디퓨저를 꾸미실 때 스틱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요. 스틱은 이런 모양의 우드 스틱이 있고요. 우드 스틱은 나무로 만들어진 스틱이에요. 그래서 섬유 스틱보다는 발열력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의 이런 우드 스틱을 꽂으면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섬유 스틱. 섬유 스틱은 우드 스틱에 비해서 발향이 조금 더 잘 퍼지고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사용하시고, 요거는 또 다른 게 이렇게 하얀색이나 회색.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핑크색도 나오고요. 색깔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색깔만으로 다양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꽃이 달린 스틱을 꽂아주시면 또 다른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스틱 같은 경우에 일반 스틱이랑 이렇게 분리돼서 올 거예요. 근데 일반 스틱에 이렇게 꽂아서 바로 꽂게 되면 조금 멋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틱을 자르셔가지고 낮은 스틱에 이렇게 꽂아서 조금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또 연출 방법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몄으니까 이런 반짝반짝 하는 스틱을 한번 꽂아 볼게요. 이 스틱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나는 좀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연출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포인트, 그 집안의 분위기에 맞게 한번 상황을 바꿔가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줄 수 있는 디퓨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실습은 끝났고요. 이제 디퓨저 사용법이랑 주의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 저희가 아까 이렇게 속마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안전 속캡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점막에를 닫은 후 이런 스틱을 꽂아주시면 스틱을 꽂은 순간부터 발향이 시작돼요. 디퓨저 스틱은 취향에 따라서 3개에서 5개 정도 사용하시다가 사용하시는데 처음부터 5개를 다 넣지 마시고요. 한 3개부터 시작하셨다가 좀 발향이 약해진다 싶으면은 조금 더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발향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스틱을 뒤집어서 꽂아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발향이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틱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디퓨저 스틱은 길이가 길고 개수가 많을수록 발향이 더 잘 돼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디퓨저 용액이 플라스틱이나 가구, 가죽 등에 닿았을 때 변색이나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용액이 눈과 피부에 닿으면 즉시 물로 깨끗이 씻고 이상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사용 및 보관해 주세요. Q&A 하기 전에 간단히 혹시 아까 설명드렸던 요 모양 중에 요거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보통 안에 이렇게 속마개가 있는데요. 이게 답례품이나 선물로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제가 요 속마개를 제거하지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엄청 많이 주변에서 뵀어요. 근데 막 향이 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에 용액이 분명 담겨 있을 거고요. 안에 이렇게 조그만 속마개가 있어요. 요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 뚜껑을 다시 닫아주세요. 이 뚜껑이 저희 이제 병에 꽂는 이런 스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에 용액이 닿아야지만 발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마개를 제거하고 뚜껑 덮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만 기울여서 여기에 묻혀주시면 이제 용액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주변 지인분 차에 이게 달려 있는데 향이 안 난다. 그러면 한번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퓨저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 베이스 디퓨저 사실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디퓨저 베이스와 향료 그리고 용기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디퓨저 베이스와 원하시는 향료 프레그런스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 준비해서 7:3 비율이나 6:4 비율 정도로 섞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에는 레몬,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등이 있고요. 레몬은 집중력 향상의 진정작용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기억력, 뇌를 자극하는 신선한 기분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무기력할 때 활력을 업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호흡기 기능 강화랑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정신집중,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감기 천식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티스트레스에는 라벤더, 스윗 오렌지, 일랑일랑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라벤더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오일이고요. 긴장감 해소, 피로회복, 진정작용, 불면증, 항바이러스, 항우울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윗 오렌지는 피로와 긴장 해소, 상쾌한 기분을 더해주고요.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일랑일랑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향기고요. 정서에 강한 효과를 주고 좌절과 분노 조절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행복감을 주고요. 신경감인 불면, 우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숙면 릴렉싱에는 라벤더, 카모마일, 샌다루드 등이 있는데요. 라벤더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불면증, 긴장 완화 등의 효능이 있고요.
카모마일도 마음 진정, 불면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다루드는 진정 효과, 불안, 신경 긴장, 불면증, 우울, 정신적 안정감 등의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오일이에요. 디퓨저 만드는 방법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대표님 선물하려는데 디퓨저 중에 무슨 향이 제일 인기가 많나요? 사실 디퓨저 가장 인기 많은 향들, 아로마 오일보다는 프레그런스 오일을 가장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향 같은 경우는 사실 취향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특별한 향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분이 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신다? 그럼 그런 향들의 디퓨저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저희 공방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는 향은 일단은 블랙체리 향, 또 엄청 진하고 강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고요. 조금 은은한 뭐 소섹시 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잉글리시 프리저브드 향, 잉글리시 앤 프리자 향들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프레그런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프레그런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다양한 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디퓨저가 무슨 향이 제일 인기가 많나요? 했을 때 프레그런스를 추천드렸던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향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나 라벤더, 아카시아, 뭐 레몬 등 뭐 이런 향들도 모든 향 다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향 다 찾으시려면은 에센셜 오일보다는 프레그런스 오일을 선택해서 디퓨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퓨저 만드실 때 주의사항은 에센셜 오일이 햇빛이나 열의 영향을 받으면은 향이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런 차광병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원액들이 손이나 이런 주변 환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 오일 자체가 뭐 가구나 플라스틱 등의 부식 같은 거나 뭐 변색 같은 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인체에 효능을 진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로마마다 각각의 다 효능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라벤더 같은 경우에 뭐 불면증이나 뭐 스트레스 완화 이런 데 도움을 주지만 혈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저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살짝 어지러운 경험도 하시기 때문에 본인 이제 상황에 맞게 주의 깊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공병 같은 경우는 보통 오시자마자 바로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미온수 같은 걸로 한번 씻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실 직전에 또 알콜로 한 번 더 소독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저 소독 중요하잖아요. 요즘 시기에는 또 알콜로 이렇게 뿌려 주신 다음에 그대로 말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공방을 창업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저는 제가 캔들, 디퓨저, 석고방향제, 그리고 비누, 입욕제까지 엄청 다양한 클래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자격증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더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가급적이면 따시고 공방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반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공방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소소한 팁들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퓨저 유지력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른가요? 유지력이? 양천 제품? 요거는 재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지력이라는 게 뭐 사용할 때 발향이 잘 안 되시는 걸까요?
발향이 안 되시는 거라면 제가 사용 팁 설명드렸듯이 디퓨저 스틱 같은 거 개수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거나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퓨저의 유통기한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긴 한데 보통 1년이에요. 개봉하시고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통기한은 1년이고요. 개봉하시면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 최대 뭐 한 달 정도까지, 한 달 이상 그 용량에 따라서 한 달까지는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디퓨저 이제 주의사항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디퓨저 용액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스틱이나 가죽, 가구 등에 닿을 경우에 변색이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액이 눈과 피부에 닿으면 즉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애완동물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사용 및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디퓨저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차량용 방향제 많이 답례품이나 가격도 저렴하고 차에다 많이 다시기 때문에 많이 인기 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컨셉별로 시즌별에 맞게 이런 거 여름에 많이 찾으실 거고요. 이거는 겨울 시즌에 많이 찾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향도 계절마다 조금 찾으시는 향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트러스 계열 같은 약간 좀 상큼한 향들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겨울철에는 뭐 시더우드 같은 조금 묵직한, 뭐 블랑시 같은 좀 묵직하고 은은한 그런 향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방 쪽으로 창업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퇴사를 하고 캔들을 우연한 계기에 접하게 됐어요. 저희 공방시장은 캔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만들 이제 캔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캔들 만들다 보니까 엄청 다양하게 뭐 클래스도 할 수 있고 만드는 제품이 제가 어떤 방식을 만드냐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매력을 느껴서 공방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퓨저를 많이 오시는데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향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향이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도 이제 같은 향을 제가 샘플을 드리면은 거기서 고르시는데 이 향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그분은 난 이 향 별로야 하는 것처럼 취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향이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엄청 좋아했던 향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맡았을 때 또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이 향 엄청 좋았는데 왜 오늘은 이 향이 되게 좀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지? 이런 경험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디퓨저를 구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서 향이 또 오늘따라 또 이 향이 저랑 안 맞는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연 디퓨저는 만들 때 재료가 뭐가 다른가요? 디퓨저 베이스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향료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에센셜 오일과 프레그런스 오일,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 그래서 굳이 천연 디퓨저라고 하시면은 오늘 만든 천연 향료를 이용한 디퓨저가 천연 디퓨저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들 때 재료가 다른 거는 향료의 차이예요. 다른 거는 동일하게 다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향이 잘 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퓨저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발향이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사람이 지나가면서 공기의 흐름이 변할 때 향이 많이 납니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도 디퓨저의 용량이나 스틱의 개수를 달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같은 용량의 디퓨저를 화장실에 두고 사용할 경우와 거실에 두고 사용할 때의 발향 정도의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간이 클수록 스틱 개수를 많이 꽂아주시면 돼요. 우선 그리고 공방 운영 시 주의점이나 관심 가질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방 운영 하실 때 저는 하시기 전에 엄청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공방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겉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소소하게 본인의 취미 같은 거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공방은 1인 공방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재료 구매, 그다음에 뭐 그런 결산이라던가 이제 재정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정말 신중히 결정하시고요. 공방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이제 컨셉으로 가실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캔들로 공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캔들로 하다 보니까 방향 제품, 그래서 디퓨저, 석고 방향제로도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같이 만드는 재료다 보니까 천연 수제 비누까지 이렇게 그런 사례를 좀 늘린 케이스예요. 그리고 하실 때 이제 공방 그 위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방 같은 경우는 뭐 판매도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클래스 운영이 주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차량 뭐 주차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 지역 환경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공방의 위치를 정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방 운영할 때 오피스텔 공방으로 운영을 시작했어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거는 자유로웠는데, 이제 오다 가다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아니라 직접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1층 공방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사실 오피스텔 공방과 1층 공방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공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과 좀 프라이빗한 그런 조건이 주어지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오시는데 조금 힘드시다는 거, 제가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찾아오실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1층 공방은 아무래도 오다 가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제가 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 이 향은 어떤 향이냐? 근데 사실 저는 그 향이 어떤 향인지 말씀드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작업할 때마다 여러 가지 향들을 쓰기 때문에 그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나는 향이기 때문에 저희 공방만의 특유의 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향이 잘 되기 위해서 고려할 점 설명드렸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디퓨저는 어디에 놓아두는 게 좋고 사용 기간은 어떤지 이렇게 설명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는 사실 어떤 공간에 어떻게 놓으실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한번 옮겨보시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현관 입구에 놓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분 좋은 향이 반겨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침대 옆에 오늘 설명드렸던 아로마 오일, 숙면에 좋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만든 디퓨저를 놓으신다면 숙면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거실에 뭐 협탁 위 같은 데 놓으시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화장실은 집중해서 이제 문을 닫아서 사용하시는 공간이시다 보니까 발향 효과가 더욱 크게 발휘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은 이렇게 디퓨저를 만드시고 나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고요. 오픈하고 사용하셨을 때 100ml 기준으로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약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퓨저를 사용하시고 용액이 처음부터 스틱이 그 용액을 빨아들여서 발향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액이 많이 소진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용액을 뭐 버리시거나 뭐 새로 교체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스틱이 향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거기서 발향이 시작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그 향이 조금 약해질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첫 번째 시간 마쳐봤고요. 잠시 후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는 소이 캔들을 이용한 드라이 플라워 캔들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